네, 안녕하세요. 네, 2주 사이에 여름이 느껴지는, 좀 있으면 에어컨 틀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 인비절라인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치료 계획 수립하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젠다 보시면은, 잠깐만요. 녹화 때문에 비디오 끄고 할게요. 네, 오늘 아젠다 보시면은 크레스트하고 딥바이트는 거의 같이 가죠. 그래서 제가 크레스트 딥바이트는 하나로 묶었고, 그다음에 클래스 3, 그다음에 오픈바이트 여기까지 했고, 발치 케이스는 오늘은 다루진 않을 거야. 다음 시간에 발치 세션은 따로 다뤘는데, 발치 얘기만도 하루가 거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익스퍼트 코스에 따로 발치 세션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선생님들이 어드밴스 코스를 들은 이후에 기본적인 발치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내용들을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 투명 교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다음 시간에 준비해 드릴 거고요. 소화 교정에 대한 것도 다음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요 주제는 이렇게 세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클린책이라고 하는 거를 핸들링을 잘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드렸겠지만,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지를 핸즈온 하면서 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클래스2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클래스2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거는 비발치를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상악을 후방이동시키는 계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치부 교합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전치부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맞추는 이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가니까, 구치부의 키 관계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뭐 발치 비발치의 진단의 선택 기준도 되고, 그 다음에 구치부를 얼만큼 이동시킬 거냐에 따라서 스크류를 쓸 거냐 말 거냐, 치료의 난이도 이런 것도 다 평가가 될 겁니다. IPR까지 해서 하면 좀 더 많은 공간이 얻어지니까 우리가 좀 더 쉬운 치료가 가능하고, 성장기 아이들이라면 MA 아니면 MAOB 같은 하악골을 전방 성장시키는 그 그로스 모디피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또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우리가 페이버를 하고 쉽게 그리고 예측성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치부 후방 이동이고, 치료를 인비절라인으로 했을 때 순차적인 후방 이동이 생각보다 잘 되더라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 건데, 구치부를 후방 이동시키니까 AP 코렉션을 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트 코렉션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일라스틱에 의해서 한 번에 클린책 상에서는 한 방에 이렇게 점프되듯이 표현이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최후방 구치부터 순차적으로 치아를 실제로 하나씩 밀어서 이동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의 치료 양상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보면, 먼저 그 처방전 작성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처방전에서는 AP 퀘션 하는 항목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그럼 밑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할 건지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클래스 2, 3 퀘션 시뮬레이션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이게 바이트 퀘션 시뮬레이션으로 AP 퀘션을 해라라고 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단계 패널을 보시면 상하게 모든 치아가, 저 하얀색이 단계마다 움직이는 걸 표시를 해준 건데, 모든 치아가 전체 과정에서 다 같이 움직이죠. 여기 클린책 화면에서 보시면은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어색하게 하악이 전방으로 딱 점프되는 그 양, 그 양만큼이 내가 이 환자에서 AP 퀘션을 해야 되는 양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 일라스틱에 의해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AP 퀘션을 하는 거는 100% 일라스틱 포스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이 계획에서는 장치를 아무리 잘 껴도 AP적으로 개선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트 점프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일라스틱을 필수적으로 처음부터 써야 되겠죠. 얼라이너를 끼는 것만으로는 구치부 이동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방에 이동을 다 시키기 때문에 단계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AP 컬렉션을 해야 되는 양이 뭐 2mm든 4mm든 8mm든 상관없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냥 얼라인 하는 개수만큼만 나와요. 그래서 부정교합이 심하더라도 이걸로 표현을 하면 단계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오죠. 저거 블라인드를 올려버리던지.
바이트 컬렉션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클린 책상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클린 책상 메뉴에서 요 바이트, 요거를 클릭을 하면 그 밑에 바이트 컬렉션 시뮬레이션 숨기기, 이거는 이제 표현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뭐 치료 시작할 때, 치료하는 동안에, 치료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있어요. 이 나눠져서 있는 거는 사실 이게 차이는 없고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환자 보시면은 지금 장치 개수는 3개가 다 30개로 똑같죠.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모델도 똑같고, 근데 이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이 첫 번째 게 바이트 컬렉션 시뮬레이션을 처음에 시작할 때, 치료 시작할 때 점프를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이 되게 하는, 지금 제가 여기 넣은 케이스가 바이트 점프하고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좀 섞여 있는 케이스라서 살짝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일 위에 화면 그 영상 잘 보시면 처음에 바로 하악에 점프가 생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점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맞춰가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빗금 쳐져 있는 거는 마치 시퀀셜하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점프했었던 그 양이 그냥 단계마다 조금 조금씩 나눠져서 표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환자는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섞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섞여 있으니까 그냥 마치 전 과정이 시퀀셜하게 무브먼트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지막 거 보시면은 이때는 그냥 치아 이동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그대로 단계별로 하고, 맨 처음에는 처음에 점프했다면 얘는 마지막 단계 점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이 점프를 어디에서 표현을 할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다 똑같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기 편한 대로만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트 컬렉션 시뮬레이션을 쓴다면 이 마지막처럼 놓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점프 양이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고무줄 끼는 그 양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프가 될 양이 굉장히 많다 이러면은 단계당 장치를 써야 되는 기간도 더 늘려야 되겠죠.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프로토콜이 2개씩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최후방 구치를 먼저 반절을 움직여요. 그 다음에 반절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치아가 움직입니다. 전체 치아가 다 있다고 하면 7번이 50%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6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7번 움직임이 그 사이에 이제 같이 뒤로 밀리면서 끝나면 6번은 반절 움직였겠죠. 그러면 5번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2개 치아씩이 움직이게 하는 게 디폴트 프로토콜이고, 마지막에 견치하고 전치부는 육전치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같이 후방 이동되는 이런 프로토콜로 보통 가요. 견치가 어느 정도 후방 이동된 다음에는. 그래서 똑같은 양을 구치부 AP 컬렉션을 계획을 했을 때 장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단계 패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V자 형태의, 오른쪽 패널 보시면 V자 형태의 저런 형태를 갖는 게 보통 일반적인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점프가 없죠. AP 컬렉션 하는 양은 실제로 치아 이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대신에 같은 양을 내가 계획을 했을 때 더 많은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바이트 컬렉션 시뮬레이션이든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든 어쨌든 AP 컬렉션을 하기 위한 앵커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무줄은 둘 다 걸어야 되는데,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처음에 최후방 구치가 하나 뒤로 밀리는 정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초반에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그 정도 개수 동안에는 고무줄 안 껴도 그거 하나 밀리는 건 대부분 잘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고무줄 끼는 거를 천천히 하거나 소홀히 해도 상관없고, 중간부터 좀 더 타이트하게 껴도 괜찮은데, 바이트 컬렉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 끼면은 AP 컬렉션의 효과가 아예 없다 그랬죠. 얘는 처음부터 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성을 높인다라는 면에서는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투명 교정으로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키포인트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포인트인데, 2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인터아치 일라스틱을 쓰잖아요. 그 인터아치 일라스틱을 이용해서 에피쿠레이션을 할 때 상악을 후방 이동시키는 힘이 1번이지만 하악이 전방 이동되는 힘도 동시에 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하악의 전방 이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오버젯은 정확히 이제 맞춰져 있으니까 그 오버젯이 타이트해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치료 계획이 내가 계획한 대로 100% 달성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악이
전방으로 이미 경사가 많이 돼 있다. 이런 환자에서는 전방으로 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AP 코렉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AP 코렉션을 위해서 인터아치 일라스틱을 중간에 쓰다가 만약에 뭐 스크류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악의 전방 이동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시축이 태축이 좀 나타난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따 케이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이트 점프로 표현을 했다면 아까 뭐 2mm든 4mm든 6mm든 바이트 점프로 표현을 하면은 개수는 똑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얼라인 하는 정도 개수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은 뭐 15개, 20개고 적게 나올 때는 뭐 10개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심한 클래스 2인데. 그래서 장치 개수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은 단계당 끼는 기간을 막 2주, 3주 이렇게 더 충분히 끼든지. 그래서 바이트 컬렉션 시뮬레이션으로 계획하셨을 때는 단계마다 장치 끼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시면 좋냐면 내가 요 정도 케이스를 AP 컬렉션으로 스크류로 뒤로 당긴다 그랬을 때 뭐 한 1년은 걸릴 것 같다. 6개월은 걸릴 것 같다. 이런 기준들이 대략 있으시죠. 픽스드로 치료하실 때 그 기준을 단계마다 2주씩으로 나눠서 한번 대략 계산하세요. 그래서 AP 컬렉션 해야 될 양이 뭐 1.5mm 정도다. 그러면 보통 스크류로 해서 잘 당겨주면 보통 한 6개월이면 당겨지겠죠. 이제 그 정도 기간을 계산하면 최소 12개 정도는 필요하겠다. 뭐 3일이다. 그러면 한 1년은 걸리겠죠? 그러면은 1년이니까 뭐 24개에서 30개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똑같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장치 개수를 이렇게 늘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같은 장치 하나를 가지고 오래 껴도 되는데 아무리 스마트 트랙으로 되어 있어도 어쨌든 얘도 오래 끼면 변형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장치를 오히려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신에 얘는 고무줄 끼는 힘도 강하게 껴야 돼요.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보다. 왜냐면 전체 치아를 인마스로 리트랙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두 개씩 이동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 치아하고 이렇게 한 분학으로 생각하면 7개 치아 당기는 거하고 힘이 당연히 달라야겠죠. 그래서 시퀀셜로 할 때는 제가 3번, 6번에다 클래스 2 일라스트를 건다. 그러면 4분의 1, 4.5운즈 요 정도를 보통 거는데 시멀티니어스하게 그냥 동시에 바이트 점프를 할 거다. 그러면은 4분의 1 6운즈 아니면 16분의 3 6운즈 이렇게 굉장히 강한 힘으로 겁니다. 같은 포지션에다가. 그리고 환자에게도 특히 바이트 점프로 계획을 했을 때는 고무줄 착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꼭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장치만 잘 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AP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계획을 한 경우에는 얼라인 하는 거, 그러니까 치아를 예쁘게 배열하는 거는 장치가 하지만 특히 클래스 2 환자들은 돌출이 많잖아요. 너가 원하는 만큼 앞니를 예쁘게 뒤로 넣으려면 고무줄 껴야 된다. 얘가 뒤로 넣어주는 거다라고 각각의 역할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업 할 때 조금 더 예측성을 높이는 셋업, 그리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셋업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를 이렇게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할 때 셋업을 그냥 바딜리 무브먼트로 밀 수도 있고 크라운을 디스탈 티핑 시킬 수도 있고 뭐 루트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감안을 해봐서 가능하다면 크라운을 디스탈로 티핑 시키는, 그러니까 디스탈 업라이팅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이 계획이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예측성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계획을 하는 편인데 이미 크라운의 각도가 디스탈 티핑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더 티핑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들리 무브먼트로 보내거나 아니면 루트를 더 밀거나 아니면 비발치가 아니고 발치로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계획들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바들리로 뒤로 밀겠다. 그러면 그냥 밀면 안 되고 어태치먼트를 붙여서 밀어야 되겠죠. 루트 액션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크라운을 디스탈로 티핑 시키는 셋업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하악에 또 전방으로 나와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앞에 뭐 스페이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IPR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었다든지 뭐 익스펜전을 좀 해서 공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치부가 좀 전방 이동이 되더라도 하악 전치부가 라벨 쪽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하악을 AP적으로 같이 무브먼트를 시키면 꽤 심한 클래스 2인데도 우리가 비발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셋업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환면 쪽에서 봤을 때 상하기 전방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하악하고 코디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구치부가 대부분 메지얼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로테이션 양만 뒤쪽으로 디스탈로 잘 로테이션을 시켜줘도
그러니까 팔라탈 커습을 중심축으로 버칼 커습이 디스탈로 도는 거죠. 그럼 버칼 쪽에서 봤을 때는 AP 코렉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잡아도 한 2mm 정도까지는 우리가 AP 코렉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거 굉장히 오래된 논문인데요. 로테이션 시킬 때 디스토버칼 커습하고 팔라탈 커습을 연결한 선이 반대측에 캐나인 커스팁 후방을 지나가는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도 안전하다. 이 정도 범위까지는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리케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이걸 다 선으로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앞에 5번하고 7번하고 뭐 컨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어쨌든 디지털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양만큼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에피크레션이 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고 그런 셋업들을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딥바이트에 대한 것도 대부분 클래스 2 환자에서 같이 병행이 되는데요. 딥바이트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치료 목표로 삼는 게 전치부 인트루전이죠. 그리고 사춘기나 이렇게 그로스가 있는 환자에서는 구치부 익스트루전을 같이 계획을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춘기에서 알베올라본의 버티컬 그로스가 따라 올라와서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딥바이트 환자는 자꾸 더 깊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생기고 구치부를 익스트루전 시켜서 교합을 맞춰놨을 때는 그런 릴랩스가 좀 더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구치부를 익스트루전 시키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조금만 하거나. 그래서 뭐 보통 막 몇 미리씩 이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고 뭐 한 0.5mm에서 1mm 정도 요 정도 커브 스피를 좀 펴는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구치부 정추를 계획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악 전치를 인트루전 시키는 거를 가장 주된 목표로 삼는 거죠. 인트루전 할 때 여기서도 이제 인트루전 할 때 전치부의 셋업을 어떤 목표로 할 거냐 이거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칩으로 이렇게 퓨어하게 인트루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요트 팁을 중심으로 크라운을 라비알로 인클리네이션 그러니까 전방으로 경사이동 시키면서 인트루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할 수가 있는데 퓨어하게 인트루전 하는 것보다 전방 경사 시키면서 하는 인트루전이 훨씬 더 쉽게 잘 나타날 수 있는 이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클래스 2가 골격적으로 클래스 2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기 심피시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고 오목하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퓨어 인트루전이 되면은 오히려 전치부 하악 전치부의 라비알 서페이스 루트의 라비알 측이 알베올라 하우징의 범위를 오히려 벗어나서 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2 골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의도적으로 요던 셋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투명 교정으로는 저렇게 컨트롤드 티핑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잘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컨트롤 티핑으로 라비얼 쪽으로 기울어뜨리면서 인트루전 하는 걸로 셋업을 하고요. 그게 더 안전하고 더 예측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환자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한 7년 전인가 했었던 환자던데 보니까 36세 여자 환자고 전치부 크라우딩과 돌출을 수술로 내원했습니다. 여기 좌측은 마일드 클래스 2인데 우측은 꽤 시비어한 클래스 2죠. 그래서 뭐 상하계 44 발치, 하악에서 뭐 30번대 하나 발치, 아니면 여기 7번 공간으로 리트랙션 이런 식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 코 보시면은 엄청 높아요. 엄청 높고 돌출되어 있는 것도 이 중절치만 되게 심하고 굉장히 폭경도 협소해져 있기 때문에 비발치로도 저 돌출은 꽤 많은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라벨 앵글도 굉장히 정상 범위고 해서 돌출을 개선한다고 발치까지 하면은 뭐 환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뭐 발치는 좀 어렵겠다 해서 비발치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비발치로 하려다 보니까 하악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오른쪽 클래스2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전방 이동으로 최소한으로만 좀 해서 클래스2 키 관계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걸 했는데 이 하악 전치부의 커버 스피를 펴려다 보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라비알 측으로 나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라비알 측으로 나올 때 이게 치아가 표현 이동된 양상을 보시면 크라운 기준으로 라비알 측으로 31번 같은 경우 오히려 크라운 링구얼로 갔어요. 그러면 루트가 라벨로 더 나온다는 얘기죠.
32번, 뭐 42번 이런 데는 좀 크라운 라비알 토크를 부여를 하긴 했지만 41번도 그냥 바들리 무브먼트로 라비알 측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거를 루트 쪽으로 바꿔서 보면 루트에 이게 뭐 100%이 양이 실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사전치 루트 팁이 다 버칼로 나오는 방향으로 셋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장치를 굉장히 잘 끼시는 분이었는데 첫 번째 세트 끝나고 났을 때 좀 오버젯 오버바이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 이제 제가 뜨악했던 게 뭐냐면 이게 하악전치 치은 퇴축된 거 보이세요? 네, 되게 많이 됐죠. 아까 루트 라비얼로 더 많이 보냈던 31번 특히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전치부가 이렇게 라비오 버전 돼 있는 거를 막 우리 욕심에 그거 다 세우고 싶거든 사실. 근데 투명 교정에서는 그런 컨트롤을 하면 환자가 장치를 잘 끼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알베올라 하우징 안에 루트 팁을 잘 유지시키는 그 계획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 다시 루트 파워 리지로 루트 링구알 토크 부여해가지고 다시 안쪽으로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이게 이제 지금 첫 번째 세트 끝난 모습인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리모델링이 되긴 했지만 알베올라 하우징 범위를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된 거죠. 그래서 퓨어 인트루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클래스 2가 심하면 심할수록 크라운을 이렇게 너무 퓨어하게 보내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심피시스가 특히 얇은 환자들은 되도록이면 크라운 라비알 티핑으로 셋업하면서 인트루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셋업 하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그리고 치료도 되게 잘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픽스드로 했을 때 이제 똑같은 목표로 한다고 치면 보통 이렇게 라벨 쪽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기다 보면 컨트롤드 티핑이 아니고 이제 언컨트롤드 티핑으로 너무 심하게 라벨 버전이 되는 상황들이 쉽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투명 교정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컨트롤드 티핑이 훨씬 더 예측성 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트루전을 할 때 딥바이트 환자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투명 교정으로 하라는 설명을 추천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리는 편이고요. 우리가 이제 오더할 때 보시면은 딥바이트 퀘션을 어떻게 할 거냐, 부치부 정출, 전치부 함입 이런 거를 상하학에서 각각 나눠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 정출은 거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학 전치부 함입 아니면 상하학 전치부 함입 이렇게 두 가지로 거의 대부분 표현을 하고 이 바이트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 바이트 램프는 중절치하고 측절치에는 프리션 바이트 램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견치에는 컨벤셔널 바이트 램프밖에는 못 들어간다 했죠. 근데 제가 컨벤셔널 바이트 램프는 쓰레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견치 바이트 램프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고 여기 전치부에 들어가는 바이트 램프도 프리션 바이트 램프만 쓸 겁니다. 네. 요거 이제 오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전치부 프로클리네이션 우선 시행 이렇게 체크하면 딥바이트 퀘션 할 때 하악 전치부를 인트루전 하고 그다음에 그 인트루전 할 때 바이트 램프를 넣어주고 하악 전치 셋업 할 때 크라운 라비얼 토크를 주면서 셋업을 해라라고 이 체크만으로 오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일일이 구차하게 안 쓰셔도 이런 체크들만 잘 쓰셔도 잘 하셔도 우리가 원하는 셋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걸로 하려면은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방식의 클린책으로 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요즘에 간소화 처방전이라 그래서 그냥 한 장으로 쭉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3D 컨트롤을 그냥 아주 능숙하게 하고 내가 그냥 아예 그냥 한 번에 해버릴래. 그냥 클린책 빨리 받고 싶어. 이럴 때는 그걸 좀 쓰시고 좀 디테일하게 처방전을 넣고 싶으실 때는 그냥 기존의 처방전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딥바이트 컨트롤 할 때는 어태치먼트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얼라이너 피처, 그러니까 프리션 바이트 램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딥바이트에 대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인비절란 회사에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새로운 프로토콜을 릴리즈를 많이 하는데, 딥바이트 프로토콜 처음에 나온 게 14년도에 G5 프로토콜입니다. 이 G5 프로토콜이 뭐냐면, 소구치 쪽에다가 서포팅 어태치먼트를 붙여서
전치부의 인트루전에 대한 서포트, 그리고 구치부를 익스트루전하기 위한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중간에서 잡아줘서 앞뒤 치아를 이렇게 인트루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악 전치에 인트루전하는 힘을 발휘를 할 때 바이트 램프를 넣어서 교합력에 의해서 인트루전 폴스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레저 에어리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눌리는 힘으로 전치부를 인트루전 하겠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파워 리지는 클래스 2 환자에서 톡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루트 링구얼 톡을 같이 부여를 해주겠다. 뭐 어떻게 보면 딥바이트하고 좀 연관은 없지만 딥바이트 환자의 전치부 톡 컨트롤 할 때 필요한 이런 구조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G5 프로토콜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어태치먼트 설명드릴 때 그 포지셔닝을 할 때 익스트루전 할 치아는 그 치아에다 직접 붙이고 인트루전 할 치아는 그 옆에다 붙여라,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 소구치 쪽에 어태치먼트를 붙여서 전치부에 인트루전을 하겠다라고는 전략이고, 클래스 2 딥바이트 환자라면 보통 6번에 버튼 붙여서 일라스틱을 거니까 그게 구치부에 정출하는 힘도 좀 자연스럽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딥바이트 컨트롤해서 커브 스피 레벨링 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다가 프레션 바이트 램프까지 넣어주면 전치부 인트루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바이트 램프는 제가 보여드렸던가요? 네, 프레션 바이트 램프는 이렇게 단계별로 장치에 따라서 치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나 위치가 다 달라지지만, 컨벤셔널 바이트 램프는 처음에 들어간 위치나 모양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AP 컬렉션 하는 거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바이트 램프는 무조건 프리션 바이트 램프만 쓰시고, 요거를 잘 쓰면 바이트가 심하게 깊어질수록 인트루전의 이펙트가 더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요건 이제 회사에서 보고한 건데, 보시면은 안 썼을 때 1mm 인트루전 되던 게 잘 쓰니까 1.3mm 정도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한 30% 정도 치아 이동의 효율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트루전하는 프로토콜도 이거를 저희 예전에는 전치부 따로, 견치 따로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하는 거를 좀 선생님들이 많이 했었는데, 6전치 동시에 함입해도 이 프로토콜 이용 잘하면은 그게 오히려 개수도 적고 어디셔널 라이너 했을 때 그 가능성도 좀 낮았었고, 여러 가지가 그냥 자기네들이 제한한 대로 디폴트 값으로 쓰는 게 너네가 맘대로 쓰는 것보다 더 나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써봤더니 딥바이트 컨트롤 할 때는 그냥 디폴트 프로토콜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프레저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그 넓은 형태의 딤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얼라이너의 내면에 저런 구조물이 들어감으로써 치아를 눌러주는 거죠. 얼라이너에서는 힘을 가하면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인트루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트루전이 되게 쉽게 잘 가해지는 거고, 얼라이너가 치아를 서페이스 컨택으로 잘 감싸고 있으니까 눌렀을 때 그 서페이스 컨택한 가이드 면을 따라서 이렇게 퓨어 인트루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 파워 리지는 링구얼 루트톡을 부여를 하기 위한 구조물인데, 3도 정도의 링구얼 루트톡이 부여가 되면은 우리가 넣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토크를 많이 부여를 할 때, 그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토크 외에 정출이 필요하거나 앵귤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어태치먼트로 하거나, 아니면은 라비알 쪽에는 파워 리지 넣고 링구얼에다 어태치먼트 넣거나 이렇게 하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으로 전체 6전치를 동시에 함입을 하는 거하고 G5 프로토콜로 이런 식으로 절치 따로, 견치 따로 스테이징을 커스텀으로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커스텀 스테이징이 자기네 거보다 못했다. G5 프로토콜로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난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인정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G5가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놨는데, 그런데도 뭐가 안 됐으니까 뭔가를 또 만들어내겠죠. 16년도에 G7 프로토콜 안에 뭐가 포함이 돼 있었냐면, 이때부터 막 일주일에 하나씩 바꿔도 된다, 이걸 이제 아주 강력하게 외치면서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래 껴야 되는데 빨리 바꾸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이때 포함이 된 게 상하계 측절치 서포팅 어태치먼트예요. 아까 소구치에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소구치에다가 넣었더니 중절치 인트루전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더라. 그래서 이펙트가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옆에다가 붙여줬더니 우리가 브라켓을 여기에다 붙여서 중절치 인트루전 할 때 되게 잘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서포팅 어태치를 붙였더니 중절치 인트루전이 효과적으로 잘 되더라라고 하는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G8 프로토콜에 포함된 건데요. 여기 뭐가 있냐면 스마트 포스트 얼라인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얼라이너의 구조, 아까 프레저 에어리어처럼 얼라이너의 구조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네들이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밀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뭐 익스펜전 하는 거나 인트루전 할 때 그때 조금 더 얼라이너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잘 밀 수 있게 만들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인트루전을 할 때도 여기 전치부에 스마트옵스 얼라이너 액티베이션이 들어가면서 여기 클린책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넘버한 거에 빗금 쳐져 있는 게 있어요. 파란색으로. 다른 데서는 안 보이고 이렇게 이제 파란색 빗금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스마트 포스 얼라인 액티베이션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인트로전하는 하악 전치부나 익스펜전 할 때 뭐 구치부 쪽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가요. 그거 목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 G8에서는 이 스마트 포스 얼라인 액티베이션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G7에서 상악 측절치에 서포팅 어태치먼트 넣었잖아요. 해보니까 하악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하악에서도 레터럴에 서포팅 어태치먼트를 추가적으로 붙일 수 있게 제안이 됐습니다. 뭐 스레숄드가 이렇게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인트루전 셋업할 때 1mm는 아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막 3mm, 4mm 셋업을 해야 될 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트루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딥바이트 컨트롤의 모든 조합인데, 이거를 다 해보면은 소구치 어태치먼트, 측절치 어태치먼트, 프리션 바이트 램프, 프레저 에어리어 파워 리지에 스마트 버스 어라인 액티베이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우리가 뭐 넣어달라 이러실 필요 없고 어태치먼트 그냥 넣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트 램프도 넣어달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어태치먼트 배치만 잘 하면은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한 개 빠진 게 견치는 지금 어태치먼트가 여기선 따로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트루전을 할 때 대부분 측절치도 인트루전이 필요한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측절치도 인트루전이 되려면 그 옆에서 서포트가 필요하죠. 그러면 소구치에서 서포트하는 것보다 견치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딥바이트 컨트롤 할 때 측절치에서 이소구치나 대구치, 1대구치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어태치먼트를 넣습니다. 특히 하악에서. 그리고 바이트 램프는 프리션 바이트 램프만 쓴다. 그 다음에 요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셋업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치료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클린 책상에서 그게 우리 치료 목표대로 셋업이 되면은 진짜 100% 실패하실 거예요. 100%는 그럼 99% 실패하실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근데 오버크레션을 하신다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신다는 선생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쪽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문헌은 안 넣었지만 발표된 문헌들도 보면 뭐 인트루전을 셋업을 했을 때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달성률이 뭐 50%에서 60%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문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얼라이너가 표현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인지를 하기보다는 거기까지만 되는 거니까 우리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셋업을 더 많은 양을 해야 되겠다로 이제 전략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2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좌측, 이런 환자가 꽤 많더라고요. 어스메트릭하게 한쪽은 마일드 클래스 갖고 비발치로 가고 싶은데 한쪽은 되게 시비어 클래스 갖고 발치하고 싶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다행히 이 환자는 하악 전치부 사이에 스페이스도 좀 있었고 아치 폼도 좀 좁아서 익스펜전 할 때 공간도 좀 만들어질 거고 환자 안모도 좋고, 그래서 치료 계획을 비발치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상하계 양쪽 구치부 후방이동, 하악에서는 30번대를 기준으로 해서 40번대가 전방이동 되게, 그래서 상하 구치부 후방이동 시켜서 돌출 개선하고 하악에서는 40번대가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오버젯과 미드라인을 맞추는 이런 계획으로 셋업을 했어요. 양측으로 클래스트 일라스틱을 걸었는데 좀 더 예측성 있게 하려면 여기 왼쪽, 오른쪽은 클래스트 인타치 일라스틱 그냥 쓰면 되죠. 상하 후방 이동, 하악 전방 이동을 서로 레시프로컬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할 거였으면 여기 클래스 2 인터아치 일라스틱이 아니고 미니스크류를 상하 쪽에다 해서 거기에다 클래스 1 타입으로 거는 게 오히려 더 확실했을 거야. 이때는 이분 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미니스크류 안 쓰고 싶어서 그냥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잘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 구치부 후방 이동, 하악을 전방 이동 시키면서 좀 시비어 클래스 2지만 클래스 1으로 우리가 비발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디지털 로테이션 시키면서 약간의 익스펜전 요 계획으로.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딥바이트, 클래스 2 딥바이트 환자가 상악 전치부는 후방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돌출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전치부를 후방 이동시킬 때 이렇게 바들리 무먼트로 계획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렇게 티핑으로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크라운에서만 힘을 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티핑으로 나타났을 때 티핑이 되면은 인사이드 엣지를 중심으로 하면은 전치부가 더 밑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이거든요. 우리가 발치 교정, 발치하고 공간 폐쇄를 할 때 이게 링구알로 앵커 포크가 로스되면서 링구알로 티핑되면 바이트 깊어지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치부가 링구알로 리트랙션 될 때 바이트가 깊어지면서 티핑되는 게 되게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하면 이렇게 전치부에서 조기 접촉이 생기면서 구치부 바이트가 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구치부가 교합력에 의해서 바이트 시팅이 안 되니까 얼라이너 피팅이 안 되고 구치부에 어태치먼트를 다 붙여놓고 서포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팅이 안 되면 잡아주지 못하니까 인트루전도 잘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기 접촉이 나타나지 않게 셋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치부를 리트랙션을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는 클래스 2든 클래스 3든 상관없이 전치부가 후방 이동이 많이 돼야 될 케이스는 그냥 무조건 딥바이트 환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딥바이트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버바이시 쉘러한 환자도 전치부를 후방 이동을 많이 해야 되면 이 환자는 딥바이트다라고 생각하고 셋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코렉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인트루전을 더 해야 된다는 거고, 오버코렉션을 할 때 얼라이너의 그 투명 교정 장치, 플라스틱의 특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 트랙으로 바뀌면서 탄성 복원이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얘도 끼다 보면 늘어나요. 변형이 되고. 그래서 그만큼 오래 끼다 보면은 시야 이동이 좀 덜 나타나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오버 퀘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치료 목표가 이렇게 커브 스피 레벨링을 하는 게 목표라면 그거보다 더 많은 양 오버 퀘션을 해줘야 이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 퀘션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관건인데 그 인트루전을 얼만큼 했을 때 실제 치아 이동으로 나타나는 양이 얼만큼이냐 이거는 아직 저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지금 연구 중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수치화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대략적으로는 어쨌든 오버크래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이 환자 처음에 주어진 셋업이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더 인트루전을 많이 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했죠. 그래서 바이트를 여기 보시면은 오픈 바이트처럼 셋업을 해놨는데 실제로 치료 결과 보시면은 딱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오버바이트 형성이 돼 있죠. 만약에 이 환자를 아까 첫 번째 클린책대로 했으면 그러면 바이트 훨씬 더 깊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합도 더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구치 보시면 바이트 오픈돼 있잖아요. 훨씬 더 구치 오픈 바이트가 더 심했겠죠. 그래서 전치부 인트루전 할 때는 오버크래셔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이 클린책 상에서 하악의 교합 평면을 정면에서 딱 놓고 봤을 때 이 구치부 교합 평면보다 견치가 조금 낮게 한 0.5mm에서 1mm 그 다음에 견치보다 사전치가 조금 더 낮게 한 0.5mm에서 1mm 정도 낮게 그러니까 이 오버크래션을 해야 될 양은 인트루전 양이 많을수록 아니면은 전치부를 리트랙션을 해야 되는 양이 많이 포함이 될수록 이 오버크래션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발치 케이스에서는 훨씬 더 인트루전을 더 많이 합니다. 이거보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앞에 남자 환자 셋업인데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킬 계획이잖아요. 근데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굉장히 예측성 있게 잘 나타날 이동이죠. 그래서 오버크래션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오버크래션을 막 이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이 전치부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링구얼로 들어가면서 인트로 전향이 많다. 그럼 오버크래션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라비얼로 나오면서 인트루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적당한 만큼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트램프, 프리션 바이트램프가 넣었는데
크라우딩이 심하거나 오버젯이 크거나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가기도 해요. 요거를 처음부터 넣어줄 수 없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AI가 자동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써야 되고 이 환자는 상악전치부 인트루전은 필요가 없어서 하악만 인트루전 하게 했었고 바이트네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IPR을 일단 상악에서만 먼저 계획을 했어요. 왜냐면 오버젯을 맞추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했기 때문에. IPR도 제가 스테이징 잘 나눠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라우딩 있는 상태에서도 하라고 하니까 이 환자는 11, 12 사이 말고는 나머지 치아는 온라인이 괜찮아서 그냥 첫 번째 세트 들어가기 전에 다 해버려라라고 오더하고 여기만 배열된 다음에 하라고 제가 따로 오더를 해놨어요. 그리고 구치부 후방 이동하는 동안에 전치부 에스테틱 얼라이먼트를 바로 시작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딥바이트 환자에서 구치부 후방 이동을 하는 동안에 전치부 배열이 안 되면 하악은 이제 전치부부터 인트루전 되고 온라인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계속 조기 접촉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환자도 상악 전치부 배열이 자기가 한 6개월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교정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환자는 일단 무조건 뭔가 예뻐져 보이게 예뻐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전치부 얼라이먼트를 초기부터 천천히 하는 거는 우리 목표에도 좋고 환자한테도 좋고 동급여도 되고 여러 가지가 오히려 더 좋은 치료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인 프로토콜에서는 시퀀션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때 전치부 이동은 제일 마지막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가지고 전치부가 배열을 먼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게 평가가 되면 이런 오더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양측 인터아치 일라스틱으로만 쭉 진행을 했는데 19번까지 끼고 나서 여기 구치부 규합이 약간 스퍼클래스 1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어서 고무줄 끼는 시간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만 왼쪽은 끼라고 했고요.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쭉 꼈습니다. 이 환자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장치 정말 열심히 잘 끼셔가지고 열흘씩 끼다가 일주일로 줄여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걸려서 첫 번째 세트 35개 얼라이너를 다 꼈고요. 아치풍 코렉션이나 얼라이먼트 다 잘 됐고 피팅 보시면 아주 좋죠. 전체적으로. 첫 번째 세트 후의 모습인데 오버 코렉션 한 게 요 결과로 나타났어요. 해야 되겠죠. 인트루전 할 때 오버 코렉션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치품도 잘 배열됐고 여기 블랙 트라이앵글도 좀 있고 그다음에 IPR을 아까 상악에서만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악에서도 IPR을 약간 더 추가를 해서 전체 얼라이먼트 하기 위한 11개 장치를 더 만들고 저 장치까지 끼운 다음에 13개월 후에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치부 뭐 거의 풀커습에 가까운 클래스 2였는데 클래스 1에 거의 가깝게 잘 형성이 됐고 미드라인이랑 오버젯 오버바이 다 잘 개선이 됐고요. 아치 컴크레션도 괜찮고 미드라인이랑도 잘 맞아졌죠? 근데 크라우딩이 이쪽으로 되게 심해서 이쪽으로 데비에이션이 많았던 거지 AP적으로 양쪽이 비대칭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환자는 아니니까 이 환자는 이 공간만 잘 벌려서 배열만 잘 해주면 쉽게 개선이 될 수 있는 환자였습니다. 전치부 인트루전 된 거 보시면 상악 전치부가 컨트롤드 티핑으로 지금 민구알로 좀 들어가고 하악 전치는 거의 퓨어하게 인트루전이 된 모습이에요. 아까 라비얼 측으로 40번 대 구치부를 전방으로 많이 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악 전치의 순측 경사는 거의 안 나타났어요. 근데 공간도 있었고 처음에 아치 폼도 넓어졌고 그 다음에 IPR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전치부가 라비얼 측으로 많이 나오지 않게 컨트롤이 된 거죠. 전체적인 루트 패러렐리즘도 다 괜찮고 치료 아주 잘 끝났고 3년 후 리텐션인데 이쪽 클래스2가 좀 릴랩스 돼서 미드라인이 살짝 오프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루전 할 때는 오버 코렉션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 환자 보시면은 26세 남자 환자인데 하악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100% 딥바이트 환자입니다. 교모가 엄청 많은 걸로 봐서 뭐 이갈이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악 전치도 이미 한 반절 이상 어트리션 돼 있는 상태. 브라켓으로 교정을 하려면 되게 심란한 케이스잖아요. 어디 붙이기도 애매하고. 인비절라인으로 하자고 했고 이 환자도 첫 번째 클린 체크에서 요건 제 치료 목표인데 이렇게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요만큼의 인트루전을 2배 가까이 더 추가를 했고 오픈 바이트 셋업을 했고 어태치먼트도 지금 밖에는 견치까지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링구얼 쪽에도 어태치먼트를 추가적으로 했어요. 이 환자는 라비알 측에다가 붙이고 싶었는데 바이트가 너무 깊어서 라비알 쪽에 붙일 수가 없어서 링구얼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13개월 후에 첫 번째 테스트 끝난 모습이고 인트루전 오버코렉션 셋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트가 깊게 끝났죠. 추가 장치 한 번 더 만들어서 1년 6개월 후에 바이트 좀 더 내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환자 27세였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26세. 네. 되게 잘 돼요. 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마음보다 많잖아요. 보철 같은 거를 하려고 해도 저게 인솔션 돼야 보철 그렇죠. 네네. 별로 하고 보철을 계획해도 어금니를 많이 안 움직이고 인솔션만 하는 것도 충분히 구치부를 내가 안 움직이려고 셋업을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여러 상황에서 바이트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생각해서 뭐 전치부 인트루전을 더 많이 셋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예측만 잘 하면 계획만 잘 세우면 우리 목표에 거의 가깝게 인트루전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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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익스퍼트 코스 안에 제가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 덴티스트리에 그런 내용들 좀 했는데 그 케이스 중에서 거의 전압보철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치아가 몇 개 안 남은 분이었어요. 막 이렇게 전치부 몇 개만 남아 있고 근데 막 이렇게 높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발 라인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했어야 되는 환자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잘 됐어요. 물론 이제 보철을 통해서 뭐 VD도 좀 증가시키고 한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네. 나이가 있어도 천천히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장치 교체 주기나 이런 것만 컨트롤 잘하면. 여기 보시면은 하악 전치가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 위치로 내려왔는데 셋업을 라비얼로 인클리네이션 하면서 셋업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라비얼로 순측경사가 심하게 되진 않아요. 1년 9개월 후에 바이트 조금 깊어지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어트리션 된 양상 생각하면 오버바이시랑 괜찮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트루전 했을 때 하악 전치의 그 치료 양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 클래스 2 라스트를 거니까 VD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오클루살 플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이제 아주대 최하성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치료했었던 케이스에서 일단은 가설은 인트루전 할 때 인비졸라인이 픽스드 리테이너보다 더 컨트롤을 잘 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이제 그 규모 가설로 세워놓고 증명하는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21명의 여러 개 케이스 중에서 21명으로 소팅해가지고 성인 환자들 위주로 해서 했고 평균치를 보면은 IMPA 변화를 보시면 되게 크게 변화된 환자도 있고 오히려 뭐 링구얼로 들어간 환자도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IMPA 변화가 2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FMA 체인지는 클래스 2 일라스틱도 많이 걸고 하니까 VD가 혹시 증가됐을까 해서 봤는데 0.5도 정도밖에는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치부에 클래스 2 일라스틱을 걸 때 하악의 6번에 버튼을 붙여서 직접 당기니까 그게 익스트루전 폴스를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출이 혹시 얼마나 되려나 하고 봤는데 0.3mm 평균 정출이 됐고 거의 정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구치부 정출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하계 오클루살 플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전치부 인트루전을 하거나 이러면 좀 변화가 있었겠지만
상악 구치부도 상악 전치부도 교합 평면의 변화가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근데 하악의 교합 평면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악의 구치부는 버티컬 체인지가 없었는데 교합 평면이 바뀌었다는 거는 하악 전치부 인트루전이 되게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종합을 해보면 딥바이트 컨트롤 할 때 하악 전치부 톱 컨트롤이 얼라이너를 통해서 되게 잘 됐고, 오클루사 플레인 체인지는 상악은 유지되면서 하악이 플레인 체인지가 되는 방향으로 되게 잘 됐고, 이런 체인지는 특히 클래스 2 환자의 AP 코렉션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클루사 플랜을 이렇게 돌리면은 AP적으로도 하악이 좀 더 쉽게 앞으로 나와지는 방향이 되는 거라서, 특히 뭐 만약에 상악까지 인트루전을 구치부 인트루전을 같이 계획을 한다면 이렇게 전체가 같이 돌아가면서 되는 거니까 AP 코렉션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FMA 체인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우리가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로 치료를 할 때 인터치 일라스틱 걸면 클래스 2를 예를 들면 상악 전치부를 정출시키고 하악 구치부를 정출시켜서 오클루살 플레인을 이렇게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위아래를 다 시켜서 VD가 길어질까봐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장기간 쓰면. 근데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얼라이너를 썼을 때는. 그래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인터치 일라스틱을 써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첩으로 보여드렸던 환자인데요. 17세 여환이고 21번 돌출을 주소로 내원했는데 양측이 다 풀커스브로 클래스 2 상태입니다. 근데 다행히 하악전치부 사이에 공간도 좀 있었고 아치폼이나 이런 거 개선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 환자는 아니어서 상악 전치부의 돌출은 이 공간만큼 배열만 해도 오히려 클래스 2 디비전 2처럼 될 수 있는 케이스니까 구치부 교합이 클래스 2가 심하더라도 발치는 할 수 없는 케이스예요, 이 환자는. 그래서 하악에서 공간 폐쇄할 정도로 전방 이동시키고 상악은 후방 이동시켜서 최대한 비발치로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전치부 인트루전, 서포팅 어태치먼트 붙이고 에피크레션을 구치부 후방 이동, 하악 전방 이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버젯을 정상화시키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상악에서만 IPR을 먼저 했고요. 첫 번째 클린책에서 한 거랑 제가 수정한 거 보면은 뭐 디스탈 로테이션 약간 추가한 거, 여기는 27번이 약간 말포메이션이어가지고 디스탈 로테이션 했더니 여기 컨택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여긴 좀 줄였어요. 컨택을 맞추느라고. 그다음에 요 앵귤레이션도 크라운 메지얼 앵귤레이션이면 루트를 디스탈로 더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보다는 크라운이 디스탈로 앵귤레이션 돼서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좀 바꿨고요. 사실 별 차이 안 보이죠,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T로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커브 스피 레벨링을 많이 해놓고 대합치 정출시켜 놓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커브 스피라고 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커브잖아요. 근데 우리가 브라켓으로 하다 보면 와이어를 플랫한 걸 넣으니까 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데, 커브는 정상이니까 교합이 괜찮다면 저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정출시켰던 거 다 줄였고 약간의 커브가 좀 유지가 된 거죠. 하악에서는 거의 바딜리하게 보낸 상태로, 이거 토크거든요. 바딜리하게 보내서 루트 기준으로 2.7, 1.4 정도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랬죠. 아까 전치부 치은 퇴축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링구얼로 많이 넣어서 루트 팁의 위치가 많이 변하지 않게, 크라운이 라비얼로 인클리네이션을 되게 바꾼 거죠. 이것도 클린책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충 보면 별로 차이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얘는 좀 하악 전치부가 라비얼로 살짝 티핑된 것처럼 보이죠. 얘는 업라이팅 된 것처럼 보이고. 이게 더 예쁘기는 하지만 위험하다는 거, 이런 클래스 2 환자에서는. 그 전치부는 이 환자가 스마일 했을 때 상악 전치부 노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악에서는 인트루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위치 유지하는 정도로만 하자. 대신에 그만큼 오버바이트를 더 충분히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악을 더 많이 인트루전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인트루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저치부터 서포팅 어태치먼트를 뒤로 쭉 다 붙였고, 하지만 구치부가 전방으로 이동이 되더라도 하악 전치부가 라비얼로 나오지는 않게 계획을 했어요. 이걸 위해서 이 소구치 쪽이랑을 조금만 확장해 줬고요.
첫 번째 딜리버리 하고, 근데 제가 수정하는 동안에 인타치 랏을 걸어야 되는데 13번에 이 훅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뺀 기억이 없는데 뭐 제가 뺐겠죠. 뭐 누가 뺐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환자는 왔고 장치는 딜리버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매뉴얼로 우리 저기 훅 만드는 플라이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그런 거 하나씩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제 훅 만들어 주고 장치를 몇 개만 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환자 46개 장치를 껴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다 하나씩 해주면 되긴 하지만 바쁠 때 오면은 가끔 훅 안 만들고 보내서 환자가 다시 오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다시 주문을 했어요. 근데 클린책을 다시 만들지는 않았고, 내가 환자한테 줬었던, 뭐, 예를 들어서 5번까지 줬다. 그러면은 6번 계획부터 치료 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다 똑같이 하고, 여기에 훅만 추가해달라. 이런 계획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새로운 장치 7번. 토탈 11개 꼈을 때 모습이고, 피팅 아주 좋고요. 여기 중절치는 돌출도 되게 많고, 프록시말 쪽도 다 커버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안 붙여도 상악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나 앵귤레이션은 이런 컨트롤이 많지 않다면, 그냥 단순한 톡 컨트롤이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지금 보시면. 오버바이 많이 열렸죠. 지금 11개 꼈거든요. 구치브 에피쿠레이션 되어 가고 있고 총 23개의 장치 한 반절 정도 꼈을 때 모습인데 구치브 교합 거의 클래스 1에 가깝게 이미 좋아졌고 오버바이트도 거의 정상적으로 좋아졌어요. 치료 아주 잘 되고 있죠. 마지막 장치까지 꼈을 때 모습이고 바이트가 오히려 너무 타이트하게 맞춰져 가지고 아까 IPR을 상악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하악도 IPR을 해도 되겠다 해서 하악에서 IPR 추가로 하고 클래스 2 라스틱을 짧게 유지하면서 붙이부 떠 있는 부분을 조금 정출시킬 수 있게 짧게 좀 걸었고요. 그래서 두 세트 얼라이너로 액티브 치료 기간 16개월, 구치부랑 견치랑 다 클래스 1으로 아주 잘 맞춰졌고 이 중절치 보시면 마지막에 피니싱 할 때 제가 어태치먼트 붙이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어태치먼트 안 붙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얼라이너만 밀었거든요. 되게 컨트롤 되게 잘 됐죠. 네. 하악전치 인트루전도 잘 됐고 스마일 라인 잘 유지가 됐고 입술이 되게 버밀리언보다가 얇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절대 발치하면 안 되겠죠. 딥바이트랑 해도 되면서 딥바이트 환자들 치료해놓고 나면 보통 여기 멘토라벨 서커스가 이렇게 예쁘게 잘 커브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입이 안 들어가더라도. 인트루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트 뭐 특별한 변화 별로 없었고요. 하악 전치부 변화되는 거 보시면 인트루전이 진짜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치축도 거의 유지가 아주 잘 되고요. 이 환자는 심피시스가 되게 넓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퓨어하게 인트루전 해도 뭐 크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를 라비얼 쪽으로 안 나오게 했었으니까 뭐 굳이 라비얼 티핑을 뭐 더 유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죠. 8개월 후 리텐션 모습 보면은 유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그 후에 안 와가지고 지금 그 후 리텐션 사진이 없는데 괜찮으니까 안 오겠죠? 네. 그래서 인트루전 할 때 전치부 톡 컨트롤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될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라비얼 픽스 어플라이언스보다 투명 교정이 훨씬 더 낫다. 물론 링구얼 어플라이언스도 이렇게 톡 컨트롤 하는 부분에서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링구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한테 환자 가끔 물어보는데 저는 설득 잘 못해서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해요. 대신에 투명 교정 하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구치부로 후방 이동할 때 지금 보여드렸던 케이스들은 되게 시비어 클래스 2였는데 우리가 그냥 일라스틱만으로 개선이 되게 잘 된 케이스였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
가끔은 스크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미니 스크류의 활용이나 이런 거를 되게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익스퍼트 코스에 따로 해놨지만 이제 AP 퀘션에서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는 46세 여자 환자고 돌출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어요. 이 환자가 돌출이 꽤 있기 때문에 전치부 크라우딩도 있고 입도 나와 보이고 하니까 발치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환자하고 상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돌출이 적지 않아요. 그죠? 꽤 심한 돌출이고 입을 많이 넣고 싶으면 이를 빼야 된다. 속옷이 발치해야 된다. 근데 속옷이 발치했을 때 요 정도 나이대 환자들이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입은 많이 들어가서 프로파일은 좋아지지만 오히려 이제 나소라벨 폴드가 깊어지면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생각하면 입술의 볼륨감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어색해 보이는 모습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돌출이 정말 정말 심한 환자가 아니라면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성인 환자들은 좀 되도록이면 비발치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두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그 약간 그런 연조직 변화가 예측이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입을 많이 넣고 싶다면은 속옷이 발치를 하고 나중에 뭐 필러를 하든 자가지방을 하든 뭔가 성형적인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자.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면은 비발치로 최대한 리트랙션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입술이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해드렸고 환자하고 충분히 상의한 끝에 비발치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차피 블랙 트라이앵글이랑도 굉장히 커서 IPR이 꼭 필요한 케이스였거든요. 발치를 하더라도 IPR 해주지 않으면 예쁘지 않을 케이스여서 발치까지 했는데 IPR을 하면은 공간을 더 많이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저한테도 부담스러워서 은연중에 저도 아마 비발치 쪽으로 찾고 드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40번대를 기준으로 10번대, 20번대, 30번대가 다 후방 이동이 돼야 되는 계획이거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터아칠라스틱을 잘 걸어서 AP 퀘션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환자 돌출 환자니까 만약에 AP 퀘션은 클래스 1으로 됐는데 상악에 들어가는 양이 적고 하악이 앞으로 나와서 클래스 1이 됐다. 그럼 돌출 개선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순수하게 내가 계획한 만큼 상악을 다 뒤로 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앵커 보강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10번대.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이 동시에 같이 후방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타칠라스를 거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 거기에도 또 당연히 앵커리지 보강이 필요하니까 저렇게 10번대, 20번대, 30번대 미니스크를 이용해서 앵커리지 보강을 하고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상악에서는 여기 6, 7번 사이에 인터프록시말 쪽에 미니스크를 심고 지금 이 환자는 크라운 디스탈 로테이션도 필요했기 때문에 6번 버칼 측에다가 버튼 컷아웃을 하고 본더블 레버암을 버튼에 레버암 달린 거 기성품이거든요. 그거 붙여가지고 약하게 파워 체인을 걸면서 로테이션과 디스탈라이제이션이 동시에 같이 되게 그렇게 했고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6, 7번 사이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당기는 식으로 갔습니다. 지금 23개의 장치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할 때도 원래는 시퀀셜하게 하는 게 안전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IPR도 막 이렇게 여러 군데 해놓고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도 하라 그러고 뭐 인트로전도 하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막 멘붕에 빠져요, 애들이. 그래서 아주 클린책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디스탈라이제이션 해야 될 양이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동시에 다 이동을 해라. 내가 천천히 할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던 환자고 소고치에서 소고치까지 풀로 IPR을 다 맥시멈으로 상하악을 계획을 했습니다. 23개 장치를 2주씩 천천히 끼워서 1년 정도 끼웠겠죠. 그 나이도 있는 환자여서 너무나 빨리보다는 안전하게 선택이 좋았고 특히 하악 전치부 얼라인 할 때 치은 태축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아치폰 코렉션이랑 지금 잘 됐고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좀 아쉽죠. 돌출 개선한 효과가. 붓지부 기압도 좀 뜨고 블랙 트라이앵글도 좀 남아있고 IPR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치부가 되게 커 보입니다. 또 환자하고 상의를 해서 IPR을 더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 나이대 환자들은 그 세컨 덴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에나멜 양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IPR을 하더라도 뭐 시리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블랙 트라이앵글도 또 많이 남아 있어서 환자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까 6번에다가 레버암을 붙여가지고 뒤로 당겼는데 그 레버암을 붙이긴 했지만 우리가 그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딱 지나가게 힘을 가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이트가 오픈되는 방향으로 다 변했어요. 그래서 6번에다가 다시 힘을 가하는 건 좀 그렇고 6번은 어태치먼트 붙여서 세틀링을 좀 유도를 하고 앞에 4번이 크라운이 기니까 여기다가 어태치먼트를 붙여서 서포트 만들고 여기에다 레버암 붙여서 뒤로 당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굿치브 시팅도 좀 필요했고 AP적으로 코렉션 해야 될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요 시간만큼만 인터하치 일라스틱으로 끼자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상악 전치부 인트루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 2번 사이는 토탈 1.3mm IPR 했습니다. 1, 2번 사이는 1mm 했지만 최종적으로 20개월 후에 계속 천천히 했어요. 2주 끼다가 2주 끼다가 마지막에만 열을 이렇게 되게 천천히 진행을 해서 20개월 후에 전치부 교합 많이 좋아졌고 구치부가 좀 떠 보이긴 한데 팔라탈 측은 교합이 되고 버칼 측은 떠 있는 전형적으로 상악 골격이 좁은 그런 케이스의 교합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이라면 상악골 확장도 같이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났고 돌출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갔죠. 요만큼만 들어갔는데도 벌써 나서라벨 폴드가 이만큼 깊어졌으니까 발치까지 했으면 이제 훨씬 더 깊어지면서 나이가 오히려 들어 보였을. 여기 이제 입이 아예 편하게 안 다물어지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스마일 라인은 이제 훨씬 좋아졌습니다. 환자는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고 그 1mm 넘는 IPR을 하지 않았으면 저 스마일 라인이 안 나왔을 거예요. 치아가 워낙에 크고 넓었으니까. 전 후방에 치아 이동 양 보시면 전치부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드 티핑으로 해서 잘 들어갔고 여기 구치부도 중첩이 조금 뭐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후방 이동량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루트 패러레즘이랑 다 괜찮고요. 2년 8개월 후에 리텐션 보시면 6번 그 버칼 쪽에 교합 좀 떠 있는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유지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상악에서 버칼 측에다가 스크류 심어가지고 뒤로 당기는 게 6, 7번 버칼에다가 식립하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면 거기는 루트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렇게 다이버전트하게 벌어져 있고 앞뒤로. 그래서 6, 7번 사이 식립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6, 7번 사이에 식립해야 되면은 보통 팔라탈 측에다가 하고요. 팔라탈 버튼 붙여서 여긴 레버암도 또 긴 거 써도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좀 더 위치를 잘 잡고 대신에 버칼에다가는 어태치먼트를 붙여줘야 되겠죠. 클래프2에서는 대부분 디스탈 로테이션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강한 힘으로 얘를 확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에 서포트하는 정도로 약한 힘으로. 왜냐면 아무리 대구치가 크고 넓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강하게 힘을 가면 확 돌아버리거든요. 버튼 컷도 돼 있고 하니까. 클래스 딥바이트를 정리해보면 일단 셋업은 할 수 있다면 상하 구치부의 디스탈 티핑으로 계획을 하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악도 전방 이동시킬 수 있는 케이스라면 굉장히 심한 클래스 2도 우리가 비발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특히 이런 계획에서는 클리어 라이너로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브라켓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클래스 2의 그 구치부의 조화로 그 교합이 캐모플라지 되는 과정에서 메잘 로테이션이 많이 생기니까 구치부 디스탈 로테이션만 적절하게 잘 하더라도 생각보다 AP 코렉션 효과가 많이 얻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하악전 치부는 특히 클래스 2 환자에서 심피시스가 얇고 라비오 버전이 좀 있는 환자일수록 그 라비오 버전을 어느 정도 오히려 식혀서 얘가 루트 TV, 알베올라 하우징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인트루전 할 때 서포팅 어태치먼트들 견치까지 포함해서 잘 쓰시고 바이트 램프는 프리션 바이트 램프만 쓴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인트루전을 할 때 오버코렉션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치료 목표를 도달할 수가 있다. 전치부를 리트렉션을 많이 해야 될 환자일수록 오버코렉션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 보시면 크레스트 디비전 2 케이스인데요. 되게 심한 딥바이트 환자고 전치부 크라우딩도 되게 심하고요. 상하악 전치부를 라비알로 인클리네이션 시키면서 인트루전 하면 아주 쉽게 오히려 치료될 수 있는 케이스여서 어시메트리도 좀 있고 해서 완벽한 클래스 1 교합보다는 전치부의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정상화시키자. 클래스 2가 조금 남더라도 그 계획으로 해서 상하에만 IPR을 추가를 했고 인터아치 일라스틱으로 하악을 근심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가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이 뒤로 가든 하악이 앞으로 오든 사실 별로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이 환자 결과는. 결국에는 구치부가 어떻게 움직이든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정상으로 맞추겠다가 제 목표가 된 거죠. 이 환자도 바이트가 너무 깊어서 여기 측절체 어태치먼트랑은 링구알 했다가 넣었고요. 첫 번째 세트 얼라이너가 12개월 동안에 진행이 됐고 오버젯, 오버바이트 완전히 다 좋아졌죠. 그래서 뭐 특별히 더 고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치료를 끝냈습니다. 전치부 톡 컨트롤 아주 잘 됐고 인트루전도 잘 됐고 스마일랜도 좋고 9개월 후 리텐션 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턱 컨트롤 잘 하고 인트루전 충분히 해주면 유지도 굉장히 잘 돼요. 네. 대신에 구치부 교합이 어느 정도 세틀링 된 상태에서 끝내야 유지가 되는 거지. 바이트 확 떠 있는데 오버에 많이 열렸다고 끝내잖아. 그러면은 구치부 세틀링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닫아지면서 딥바이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치부 교합에 대한 것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만큼 전치부를 더 많이 열어야 되겠죠. 왜냐면 구치부가 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끝날 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크레스트 딥바이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3시 15분이니까